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말이 반복된다. 밥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목소리는 늘 정확히 같은 높이에서 시작한다. 처음엔 화가 났고 그 다음엔 서운했고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하다. 말을 되받아치면 잠깐은 시원하지만 남는 건 후회뿐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르게 해보기로 했다. 내가 바꾸고 싶은 건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공기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게도 막히게도 만든다. 오늘은 숨 쉬는 쪽을 택한다. 말 대신 결과로 보여주는 법을 연습해 보기로 한다. 결과는 변명하지 않고 핑계도 필요 없다. 젓가락이 한 번 멈추는 순간 그게 답이 될 수 있다. 한 끼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관계를 바꾼다. 나는 그 믿음 하나로 조용히 마음을 정돈한다. 누군가의 기대를 거스르지 않고도 내 방식으로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 웃음으로 넘기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 그건 내 마음을 버리는 일이었다. 오늘은 예의 대신 실력을 꺼내든다. 실력은 조용히 말하고 그 조용함이 오래 남는다. 그날 점심 손님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제나 그렇듯 이야기는 과거의 방식과 현재의 방식을 비교하는 쪽으로 흘렀다. 예전엔 새벽부터 준비했고 요즘은 너무 편하게만 산다는 말들이 웃음 속에 섞였다. 웃음은 가볍지만 듣는 마음엔 무게가 생긴다. 가벼운 말이 무거운 마음을 만든다. 나는 그 무게를 더 들지 않기로 했다. 그날 저녁 작은 공책을 꺼냈다. 좋아하는 반찬 목록, 싫어하는 재료, 익숙한 양념 비율, 웃던 순간과 실패하던 순간까지. 공책은 조용한 스승이고 스승은 반복을 시킨다. 반복은 실수를 줄이고 줄어든 실수는 자신감을 만든다. 자신감이 생기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말투가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었다. 준비의 다른 이름이었다. 다음날 새벽 불을 켜자 주방이 작은 무대처럼 보였다. 도마의 결은 손끝으로 느껴지고 칼의 리듬은 마음의 박자를 잡아준다. 팔이 조금 아파와도 멈추지 않는다. 칼끝이 재료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속에서 오래 쌓인 말들이 잘게 잘린다. 썰린 건 채소뿐만이 아니었다. 억울함도 오해도 못난 자존심도 함께 잘려나갔다. 끓는 냄비에서 흩어지는 향은 오래 참아온 마음을 달랜다. 양념을 덜었다가 다시 더하고 불을 낮췄다가 살짝 올린다. 정확함보다 중요한 건 태도였다. 태도는 결과를 닮아가고 결과는 태도를 증명한다. 나는 오늘 그 둘을 일치시키기 위해 새벽을 택했다. 출근 준비를 하던 발걸음이 주방 문턱에서 멈춘다.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불을 켰냐는 물음이 따라온다. 괜찮다고 훈련 중이라고 웃으며 짧게 대답한다. 훈련이라는 말에 어색하게 웃는 표정이 지나간다. 그 표정 속엔 염려와 미안함이 섞여 있다. 괜찮다고 다시 한번 말한다. 나는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오늘을 통과하고 싶다. 오늘을 통과하는 법을 알게 되면 내일은 덜 아플 테니까. 오전 내내 공책의 낙서를 다시 훑어본다. 짧은 메모가 길어지고 길어진 메모가 계획이 된다. 계획은 마음을 붙들어준다. 붙잡힌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말이 적다. 말이 적으면 대신 눈이 더 많이 본다. 상대의 표정, 숨소리, 젓가락이 머무는 자리, 고개가 끄덕여지는 타이밍. 그 모든 디테일이 오늘의 결론을 바꾼다. 손님들이 약속한 시간에 맞춰 도착한다. 인사는 반가움으로 시작해 자연스럽게 비교로 넘어간다. 비교는 익숙하지만 익숙함이 정답은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상을 차린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은 제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 기다릴 줄 아는 음식은 맛이 깊다. 깊은 맛은 말을 줄인다. 말이 줄어든 자리엔 미소가 들어온다. 미소가 들어오면 공기가 바뀐다. 젓가락이 움직이는 소리에 맞춰 향이 퍼진다. 처음 한 입을 먹은 얼굴에 놀람이 스친다. 맛있다는 말은 짧고 한 번 더 먹는 행동은 길다. 길게 이어지는 행동이 짧은 감탄보다 더 큰 칭찬이었다. 어색한 시선을 느낀다. 정말 네가 다 했느냐는 물음이 눈동자에 적혀있다. 그 물음은 의심이 아니라 놀라움의 다른 표현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예전 방식 그대로 다만간은 조금 줄였다고 말한다. 건강을 생각한 선택이 옛맛을 지우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조용히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 끄덕임 하나로 오래 묵은 말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말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법을 배운 날이었다. 차분한 오후가 지나고 저녁엔 조용한 부엌만 남는다. 말을 아끼던 사람이 먼저 입을 연다. 그동안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고백은 길지 않았지만 무거웠다. 그 무게가 내 어깨를 누르지 않도록 나는 가볍게 웃어 보인다.
이겼다는 말보다 이해했다는 말이 더 오래 남는다. 이해는 편을 가르지 않고 편이 갈리지 않으면 마음이 다치지 않는다. 서로의 다름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로 자라나는 중이다. 우리는 둘 다 서툴렀고 둘 다 최선을 다했고 둘 다 지치기도 했다. 서툰 마음끼리 만나면 때로는 말이 세지고 표정이 굳는다. 굳은 표정이 풀리는데 필요한 건 사과 한 단어가 아니었다. 시간과 반복과 준비된 결과였다. 다음 날 공책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된다. 함께 먹었던 음식, 웃었던 순간, 고개를 끄덕였던 타이밍, 그 타이밍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한다. 기록은 미래를 돕는다. 미래가 덜 흔들리면 오늘은 덜 불안하다. 불안이 줄면 말이 줄고 그 자리에 배려가 들어온다. 배려는 보통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관계를 지킨다. 문을 살짝 닫아주는 손, 먼저 일어나 치우는 움직임, 물잔을 채우는 타이밍. 그런 디테일들이 큰 소리를 이긴다. 며칠 뒤 다시 손님이 온다는 연락이 온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웃는다. 메뉴를 묻는 질문에 익숙한 이름들을 차분히 나열한다. 놀라움이 섞인 침묵이 지나가고 나지막한 기대가 남는다. 기대는 책임을 만들고 책임은 태도를 단단하게 만든다. 단단해진 태도는 표정에 드러난다. 부드러운 표정은 사람을 안심시킨다. 안심이 되면 말이 낮아지고 낮아진 말은 상처를 만들지 않는다. 준비는 전보다 효율적이었고 손은 전보다 정확했다. 전날 미리 만들어둔 양념과 오늘 다듬은 재료들이 순서를 기다린다. 순서는 실수를 줄이고 줄어든 실수는 여유를 만든다. 여유가 생기면 작은 실수쯤은 웃을 수 있다. 웃을 수 있으면 관계는 금방 회복된다. 회복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손님이 식탁에 앉고 젓가락이 다시 움직인다. 이번엔 기다리지 않아도 감탄이 먼저 나온다. 감탄과 함께 고개가 동시에 여러 번 끄덕여진다. 그 장면을 천천히 바라본다. 말로 따지지 않아도 마음이 이기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했다. 이기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었다. 큰 소리 대신 작은 꾸준함으로, 빠른 반격 대신 느린 설득으로. 느린 설득이 끝내 공기를 바꿔놓았다. 식사가 끝나고 조용한 시간이 찾아온다. 그 시간은 대화가 길어지는 시간이었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는 시간. 왜 그런 말투가 되었는지, 왜 그런 표정을 숨겨야 했는지. 서로가 오래 감추어둔 사정들이 조심스럽게 빛을 본다. 빛이 닿으면 그림자는 짧아진다. 짧아진 그림자만큼 서운함도 짧아졌다.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통쾌함은 상대를 눌러 얻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 얻는 거라고. 나를 지키는 방식 중 하나가 준비였고 준비의 끝이 결과였다. 결과가 말해주는 통쾌함은 오래갔다. 오래가는 통쾌함은 부작용이 없다. 부작용이 없으니 다음 날이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내일은 오늘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날 밤 공책을 덮으며 조용히 다짐한다. 오늘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나는 내 눈으로 확인했다. 서툴렀던 마음은 조금 덜 서툴러졌고 굳었던 어조는 조금 풀어졌다. 풀어진 어조는 집안의 온도를 바꿨다. 온도가 바뀌자 예전의 농담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다.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겼다. 여유는 관계의 쿠션이었다. 쿠션이 있으면 부딪혀도 다치지 않는다. 아침 햇살이 부엌 바닥을 길게 긋는다. 어제와 같은 자리지만 오늘의 공기는 다르다. 같은 밥상 위에서도 마음이 달라지면 맛이 달라진다. 달라진 맛은 새로운 기억을 만든다. 새로운 기억은 예전의 고생을 추억으로 바꾼다. 추억이 되면 서운함은 이야기로 변한다. 이야기가 되면 웃을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증명은 끝났고 남은 건 유지였다. 유지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았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사람을 살게 한다. 살아낼 수 있다는 확신은 말보다 조용했고 조용해서 더 강했다.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 사이다는 한 번에 터트리는 맛도 좋지만 매일 한 모금씩 덜 답답해지는 방식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오늘 한 모금, 내일 한 모금, 그리고 어느 날 목이 시원하지도 답답하지도 않은 평범한 하루. 그 평범함이 사실은 가장 어렵고 그래서 가장 소중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참교육은 누군가를 무릎 꿇리는 장면이 아니라 서로가 동시에 자리에서 편안히 앉아 밥을 먹는 장면이라는 것을. 밥 한 그릇 앞에서 달라진 호흡과 낮아진 목소리와 부드러운 표정이 우리가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을 비로소 설득했다. 우리는 가족이었고 가족은 결국 같은 식탁에서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믿는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고 준비는 방어가 아니고 결과는 침묵이 아니다.
부드러움은 용기였고 준비는 선택이었고 결과는 가장 큰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오늘도 조용히 집을 감싼다. 누구의 말도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누구의 마음도 남겨두지 않는 방식으로. 나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그러나 다른 공기를 만들 것이다. 그 공기가 우리를 살리고 그 공기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결국 통쾌함은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계속 함께 가는 기술이었다. 함께 가는 길은 멀지만 멀수록 천천히 가면 된다. 천천히 가는 길 위에서 우리의 말은 더 작아지고 마음은 더 커질 것이다. 그 마음이 결국 제때 제자리에 도착할 것임을 나는 안다.